나중에 그 안마리아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예? 나중에 안마리아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을 차례인지. 5 지성이 베푸는 봉사 아닙니까? 9.25 같은데요. 그, 네, 좀, 9.25. 좀 위로 가네. 음, 오케이. 예. 요 마지막 문단 읽어주세요. 9.25. 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의 계심을 알고 있다. 어김없이 알아볼 수 있다. 무한한 영, 곧 신의 셋째 분의 계심은 필사 인간조차 알 수 있으니 지역 우주에서 인류의 종족들에게 수여한 성령으로서 활동하는 이 신성한 영향의 은혜를 물질 인간이 실제로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한 생각 조절자, 우주의 아버지의 비성격 계심을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다. 사람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이 신다운 영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완전히 협조하여 활동한다. 필사자를 승천하게 하고 완전에 이르게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영적 작전에 이들은 하나처럼 일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3위 중에서, 어, 물론, 영적 정도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음, 조절자 소리를 가끔 듣는다고 하는데, 어, 그보다는 무한한 예. 영의 목소리를 더 쉽게, 예,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듣는다. 더 쉽게 이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 주술자는 아버지에서 오시는 네, 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세 번째 분에 우리하고 더 가깝고 더 제일 가깝다. 먼저 만나게 된다 그랬죠. 파라다이스 갈 예, 때는 무한한 영부터 먼저 만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아들 마지막으로 예. 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죠.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 우리가 태어날 때 물질 마음을 갖고 태어나자, 물질 마인드를요. 예, 네, 그런데 이 무한한 영의 그 마음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데서 올라오는 우리의 마인드, 마음, 어떤 지성이죠, 지성. 예, 그거하고 그 연관성이 어떻게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음, 사람들한테 내가 가끔 음, 물어보는데 질문을 던지는데 음, 이 물질 몸을 타고난 생물체들이 꼭 사람뿐만이 아니고 음, 다른 생체들 음. 몸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물질 몸에서 지성이 자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지난주에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질문, 송 선생님 질문하는 거를 대답하려고 지금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됐네. 가만히 생, 생체라는 거는 주위에 있는 거 먹을 거 찾아다니고, 예, 오염 있으면 그걸 미리 알아서 방지하고 음, 도망가고, 아,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가만히 10억 년을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음, 그 물질에서
지성이 생겨날 거예요. 생겨날까요? 그렇다. 저절로. 이 책에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머리를 쓰고 위험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하는 이 그렇지. 지성이라는 것은 무한한 영이 수여한 것이다. 예. 예, 네. 예, 일곱, 예. 무슨 형이에요? 일곱. 수잖아요. 물론 거기. 어떤, 자기가 속하는 일곱. 초우주의 으뜸령이 어떤 역할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 영향이 도장 얼굴 모양에 모습에 자기 담당 초우주의 예. 으뜸령의 그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요. 음. 음. 그러니까 그 하등동물의 그 지성하고 예, 자꾸 진화돼서 고등화될수록 예, 그 일곱 그 보조 그 마음 영이 예, 자꾸 영역이 올라가고 우리 인간의 지성 정도 되면은 이제 예배하고 음.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일곱 보조 영이 다 작동해서 현재 우리 물질 마음 지성이 생긴다는 그 말씀 이해가 이제 확실히 됩니다. 예. 일곱 저는. 보조지 성령이에요. 그게 제일 네.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 어, 밑바닥에 예. 작용하는 예. 어, 지성령이고 다 수, 했는데. 예, 수준이 높아지면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영이 되면은 그 영은 자체를 보호하는 그 기본적인 지성이 들어가 있죠. 보조 지성령에도 보조지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러니까 조절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머전시가 아니면, 비상시가 아니면 잘 파악하기가 힘들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 조절자. 예, 그리고 음. 누구냐, 70년대, 80년대 그 미국의 유행가가 있는데 그게 유행가 이름이 뭐지? 네. 사이먼 사일런스. 앤 아, 아, 아. 허크가 하는 거. 가펑클이란 사운드 오브 가수들이 사일런스인가? 사운드 오브 침묵의 목소리 네. 그게 바로 이제 조종자의 목소리예요. 그거 아닌가? 사는데 와서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 네. 나는 그 사람들이 혹시 이러한 샷소를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럴지도 몰라요. 한다고.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자는 동안에 자는 와서 씨를 동안에. 뿌렸다는 얘기는 여기 유라시아서 네. 있거든. 네.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럴 때 화장실에 가서 생각을 많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 잘 때도 그게 배웠겠죠. 질문 또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3. 우주의 조종자.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적 인력의 근원이자 본질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온 우주 전체에서 인력이 가장 현실적이자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임을 너희에게 알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물력과 에너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물력과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인력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물력과 에너지는 셋째 근원 중심의 몸에 맡겨졌고 그와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 무한한 영은 독특하고 놀라운 힘, 반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은 아버지나 아들에게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 인력에 당기는 힘을 저항하는 능력은 셋째 근원에 본래 붙어 있고 합동 행위자가
어떤 단계의 우주 관계에 몸소 반응할 때 드러난다. 이 독특한 속성은 무한한 영의 어떤 고급 성격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음, 김경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경도, 아, 음, 새로 들어오셨네. 음. 지금 읽은 거에 대해서는, 아, 물질, 뭐냐면, 무한한 영이, 물질과 에너지를 통솔한다고 그러나, 예, 예, 관장, 완장한다.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인력이라는 거는 전혀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부러 음, 뭐를 반대하려고 그러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어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얘기도 있기도 있어요. 한데, 나도, 저자가 다르면 예,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라시아서를 한 존재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 한 40여 명, 음, 짐작컨대 한 40여 명이 썼는데, 그들 중에 어떤 거는 서로 틀리는 것도 있어요. 약간씩? 예, 그건 나중에 공부할 때 또, 아, 예, 그런 대목이 나오면은, 얘기를 하죠. 미리, 합의를 대강 어떻게 하겠다. 누구는 뭐를 쓰고, 누구는 뭐를 쓰고, 예, 이러한 합의는 봤겠지만, 게시자들이 그 내용을 100% 너는 이 말을 하고 나는 이 말을 한다. 뭐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 대체적인 원칙만 예, 합의를 보고 자세한 실제 기록된 내용을 전부 서로 얘기를 해서 뜻을 맞춘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딱 맞으면 좋은데, 그죠? 대체로 맞는데 차이가 있는 가끔가다. 부분도 있다. 그런 예, 얘기예요. 마치 성경에도 보면은 어디는 서로 어디하고 어느 구절은 어느 구절하고 맞는데 어떤 구절은 안 맞는데. 서로 안 맞는다. 뭐 예, 네, 그런 거와 비슷하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반인력은 한 지역 구조 안에서 인력을 취소할 수 있고 똑같은 물력의 존재를 운동시키므로 그렇게 한다. 반인력은 물질 인력에 관해서만 작용하며 지성의 작용은 아니다. 자이로스, 자이로스코프가 인력에 저항하는 현상은 반인력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지만 반인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이 밖에도 합동 행위자는 물력을 초월하고 에너지를 중화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한 능력은 물질화되는 전까지 에너지를 늦추어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법으로 작용한다. 이 반인력을 어, 쓰는 거는 자동으로 되지만 여기 지성작용은 아니다. 일부러 생각해서 내가 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음, 그리고 꿈틀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혀 머리를 쓰질 않고 나오는군요. 자동으로 반인력이 작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성의 작용은 아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이로스코프가 여기 뭐죠? 인력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음, 하고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합동 창조자는 에너지가 아니며 에너지의 근원도 운명도 아니다. 에너지 조종자이다. 합동 창조자는 행동이다. 운동, 변화, 수정, 조정, 안정, 균형이다. 파라다이스의 직접 또는 간접 통제를 받는 여러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셋째 근원 중심과 그의 다양한 대리자들의 행위에 민감하다. 온 우주는 셋째 근원 중심의 생물, 동력을 통제하는 생물로 가득 차 있다. 물리적 에너지의 조절과 안정에 상관하는 물리 통제자,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그리고 행위의 하나님의 다른 대표자들이 있다. 물리적 기능을 가진 독특한 이 여러 생물은 반인력과 같은 정도가 다른 동력 통제 속성을 모두 소유하며 대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물리적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반인력을 활용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무한한 영, 합동 창조자 예. 또는 무한한 영은 음. 에너지의 근원도 운명도 아니고 에너지 조종자이다. 이렇게 적혔죠. 그럼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에너, 에너지 근원인 파라다이스 아버지한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합동 행위자 세 번째 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무제한 절대자가 아, 공간이 생겨난 뒤에 그런 씨를 심고 거기 가서 어느 미가엘들이 땅 좀 빌려주셔 그러면은 음, 그러기 전에 음, 예, 합동 어떤 지역에 가서 음, 어떤 공간에 네. 가서 에너지의 잠재성을 뿌리죠. 그 다음에 이제 Master Force Organizer, 음, 물력 조직자들이 음, 거기 가서 자리를 잡으면 소용돌이가 그 주위에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시작이 된 다음에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물력 조직자들이 꿈틀하고 나는 이거 댄스를 시작한다고 나는 생각을 예. 한다고. 예, 댄스를 시작하면은 그 주위에 gigantic 에너지 소용돌이 에너지 소용돌이가 시작이 예. 되고 언제까지 소용돌이가 시작돼서 전 극자 활동이 나타날 때까지 극자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음, 물육 조직자들은 음. 가버리고 떠나고 우주 동력 에, 쌍종력, 력, 누구냐 우주 동력, 음, 부조직자들이 와서 담당하고 나중에 음, 전자 활동이 일어날 때까지 예. 기- 계속하는데 전자가 생겨나면 그제서야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와서 음. 인계를 받아요. 그리고 창조가 시작이 됩니까? 예.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인슈타인 공식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이퀄 mc 스퀘어. C는 speed of light이에요. 빛의 속도. 아, 그거의 제곱인데 그거는 상수고 그 수학으로 말하면 derivative 그러죠. slope, 음, derivative. 예, 예. 그리고 linear in mass. 예, 질량에 정비례해서 예. 에너지가 어,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인터체인저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예, 퓨전. 핵융합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는 H가 뭐지?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이 수소죠. 음, 예, 수소 이렇게 낮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원자 번호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지상에는 100개 정도밖에 없고, 근데 하이드로젠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어, 압력을 가하고 에너지를 어, 그러니까 창출해 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은 그 질량이 낮은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어, 헬리움이 헬리움은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헬륨이겠죠. 어? 헬리움 헬륨이라고 그냥 쓰겠지. 헬리움이라고 쓸 거예요 아마.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단계에 에너지가 확 튀어나와요. 아주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생기고 그 헬륨 다음에는 카본이 생기고 압력을 음, 어, 에너지를 많이 쏟아보면 그게 어, 헬리움들이 합쳐져 가지고 카본이 예. 탄소죠. 탄소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 생기다가 마지막에 철이 철은 영어로는 그냥 아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케미칼 심볼은 Fe예요. 페러스라는 게 철이 들어간 이런 뜻인데 알았어. 어, 철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압력을 가하고 에너지를 도로 부어 넣어줘야 돼요.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음, 에너지를 부어 넣어줘야 돼요. 음. 그러면, 그러면 핵융합이 생겨요. 음, 아, 그렇게 하다가 저기 돌 분자, 칼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용 안 해요. 핵융합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우주에 돌 원자가 널려 있다. 아,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주먼지라는 게 그건가 보죠? 아닌가요? 예, 그런 뜻일 거예요. 네. 예. 우주에 먼지처럼 왔다 갔다 예. 떠다니는 게 돌가루, 음, 돌가루라고 그러죠. 교수님, 예, 그 유물 공간에는 이게 이제 세로로 유물 공간이 있고 이제 가로로 무물 공간, 예, 그렇죠. 가로로 유물 공간이 있고 세로로 이제 무물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유물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극자 에너지가 그 편재해 있는 게 아닌가요? 현재 근데 해 있죠. 그 이제 극자 에너지를 이제 물리 통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것이 이제 파라다이스에 반응하는 어떤 그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극자 에너지를 움직이면은 이것이 이제 포스, 에너지, 파워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예, 진화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요. 그, 호리잔털, 그 유물 공간은 호리잔털 이렇게 가로로, 세로, 가로. 가로로 돼 있는데 이게 꼭 도나스 모양으로 생겼어요. 도나스 모양인데 이렇게 도나스는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다른 게 이렇게 동그란 게 갑자기 이렇게 좀 꺾여서 굵기가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 납작하게, 스무스하게. 스무드하게 계란 후라이 같이 정도 스무드해. 계란 프라이 같이 생겼는데 노란 자를 빼고 그리고 흰 자를 가장자리에 갈수록 이렇게 점점 불룩해지는 거. 오히려 어, 계란 후라이는 흰자가 얇아지잖아요.
아마 그런 모양인가 보죠? 통조림이 있어요. 파인애플 통조림. 음, 그거를 이렇게 따서 보면 파인애플이 이렇게 몇 개를 슬라이스를 해놨는데, 모양은 그거과 비슷한데, 그 파인애플 슬라이스는 두께가 어디든지 다 똑같기도 일정하죠. 하고, 근데 예, 그렇지 않고, 칼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면은 모양이 그것과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예. 아래 위에서 이렇게 아, 가운데를 도려내.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위에서 동그랗게 중심에 많이 파고 또 다시 뒤집어 가지고 예, 밑에도 또 그렇게 파고 그러면 그 모양이 예, 그 모양이 예. 유물 공간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볼록해지죠. 이렇게 공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 따라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좀 한번 그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그, 것처럼. 그려놓은 게 있죠. 이제 그거는 빛과생명 웹사이트에 가면 그림이. 그림이 쭉 있죠. 예.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행위의 하나님의 이 모든 물질적 활동은 그의 기능을 파라다이스 섬에 관련시키는 듯하다. 정말로 동력 대리자들은 영원한 섬이 절대적인 것을 모두 존중하며, 아니, 그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위자는 파라다이스를 위해서나 그의 반응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몸소 행동한다. 파라다이스는 성격자가 아니다. 셋째 근원 중심의 활동, 성격이 없고 비성격이고 그 밖에 몸소 하지 않는 활동은 모두 합동 행위자 스스로 의지한 행위이며, 이것은 어느 사물이나 누구에 대한 반영도 파생물도 반응도 아니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의 원본이다. 행위의 하나님은 그 원본을 활성화시키는 분이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의 물질적 질의 받침이요. 셋째 근원 중심의 대리자들은 지능 있는 지렛대요. 이 지렛대는 물질 수준을 동원하고 물리적으로 창조된 장치 속에 자발성을 불어넣는다. 질문 있습니까? 파라다이스는 의지가 없어요. 응? 파라다이스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의지만 없어요. 예.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 게 누구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그냥 물질에 네, 반응하지만 의지를 행사하지 않아요. 파라다이스는. 음. 그러니까 이제 빵 같은 걸 만들려면 네.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어요. 이, 5% 이, 이스트를 넣어요. 아, 9%. 이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빵 만들 때 9%다 그러니까 뭐지? 그 주물럭 그래서 만든 건 뭐라 그러지? 반죽. 반죽, 예, 반죽, 반죽이나 같아요. 반죽에. 그냥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모양을 예, 만들었어. 주위에 있는 성격자들이 그거를 주무르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주무르세요. 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예, 그럼 뭘 넣는다 그런,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주무르는 거지 넣는 건 어, 아니잖아요. 넣는, 주무르는 존재는 의지를 가진 존재니까 예. 마음대로 의지를 가진 존재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나갑니다. 주무르는 존재가 읽어주세요. 누구죠, 누구죠? 4. 절대지성.
셋째 근원 중심에게는 물리적, 영적 속성과 뚜렷이 다른 지적 성품이 있다. 그러한 성품은 도저히 접촉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성품과 몸소는 아니라도 지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기능의 지성 수준에서 이 성품은 셋째분의 물리적 속성 및 영적 특징과 구별할 수 있지만 성격자가 식별하기에 이 성품은 결코 물리적 표현이나 영적 표현과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 절대 지성은 셋째분의 지성이며 영 하나님의 성격과 분리할 수 없다. 활동하는 존재들의 경우에 지성은 에너지나 영 또는 이 두 가지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머리는 에너지에 자생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지성을 받아들이고 지성에 민감하다. 에너지 위에 지성을 겹쳐 놓을 수 있으나 의식은 순전한 물질 수준에 본래부터 있지 않다. 지성을 순수한 영 위에 덧붙여 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는 영이 날 때부터 의식이 있고 사물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영은 언제나 총명하며 어떤 면에서 머리를 쓰고 있다. 영은 이런 지성 또는 저런 지성일 수 있고 선지성 또는 초월지성일 수도 아니 영지성일 수도 있지만 영은 생각하고 아는 것에 상당하는 일을 한다. 영의 통찰력은 지성의 의식을 초월하고 의식 위에 가며 이론적으로 의식보다 앞서간다. 가멘트 할 게 있습니까? 영적 존재에다가 지성을 따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 아, 자체 영은 영적 존재는 누가 주지 않아도 자기 앞가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 들어있다는 거지.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구단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모를 리가 없지. 네. 그건 다 뻔한 거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특히 이 챕터에서 음, 얘기하는 거는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질문이 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음, 서로 여기에 이 부분에 나오는 얘기와 다른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조금씩 그,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인간의 지성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두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두뇌하고 연결되고 대부분 생각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의식과 이런 부분들은 가치까지도 지성에서 작동이 되고 어떤 깊이 숙고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면 우리가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영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거기에서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예. 그래서 예. 그런 개념인지 그 정도밖에 저는 예, 그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는 좀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머리를 쓰는 작용이니까 하나의 서툰 비교를 하자면 인간하고 천사들 비교하면 말이죠. 천사들의 지성과 사람의 지성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지요. 예, 그러니까 아,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 구약 구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하나 하나님은 네 머리통에 있는 머리의 숱도 다 계산했다. 머리, 그 표현은 아주 머리, 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 예, 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도 그런 거 머리수를 다 계산했지만 너희처럼 시간을 쓰지 않는다. 딱 아, 보고 아, 자동으로 예, 계산돼 있지 그거를 세느라고 머리 하나 제치고 또 또 지금, 계산하고 요즘,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질 않는다. 천사들의 지성은 사람의 지성보다 몇천 배가 더 예, 빨리 작동하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 나오는 퍼스널 컴퓨터 그 스피드가 뭐 얼마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옛날에 처음 IBM PC 나올 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예, 그걸, 아, 요새는 슈퍼컴퓨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무지무지하게 빠른데 음, 옛날에 뭐 만 년이 걸릴 거를 뭐 1초도 안 걸리게 계산한다든가 뭐 예,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들이 예, 예, 계산 능력이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결국 지성은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예, 지성이, 예,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될까,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 뭐 이런 거를 아, 예, 사람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의지를 행사하려면 이게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예, 머리가 나쁘면은 예, 그 자유의지를 준 게 소용이 하나도 없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그러면 좀 약간의 영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혜, 지혜는 이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 외에도 어, 오래도록, 생체와 주위에 있는 물건 사이들 또는 생체와 다른 생체 사이의 음,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혜는. 경험을 해야지. 해야 깨닫게 되겠죠. 그래, 예. 금방 툭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나는 학생들한테 나는 제이 레노가 그런 얘기를 한 줄 알았다고. 어, Give a man a fish.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은 he will eat a day. 하루를 먹고 산다. 음, But if you teach him how to fish, 물고기 잡는 아, 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산다. 뭐 그런 그러네. 얘기가 있다고. 그거를 제이 레노라고 아, 그 코미디언이 있어요. 지금은 싹이 지난번에 그분이 떨어졌지만, 너무 나이가 그 들었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학생들한테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중국 학생이 아, 클래스가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중국 사람이었다고? 노자가 노자. 노자가 그 아, 얘기를 했다. 아, 똑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 소리라 똑같은, 이거야.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아, 어떻게 사는 법을 어떻게 사는 배운다. 법을 안다. 뭐. 아,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정도를 넘어야 돼요. 음, 계산, 계산하는 정도를 넘고, 그래서, 어, 먹을 걸 주면은 디펜던시가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공둥이를 놀리고 그래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공짜로 주는 거, 만 받으면, 말만 잘하면 공짜로 주거든. 그렇죠. 강아지는 우리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들면은 그 아,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그 미국이 독립할 근방에 그렇죠. 어, 알렉산더 해밀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여기 10불짜리 돈, 네. 미국 돈 10불짜리에 보면 그 사람 초상화가 어, 그려져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아직 그 당시에 200년 전이니까 음, 미국 경제가 대부분 농사가 예. 주로였어요. manufacturing, 제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돕느라고 미국 제조업이 이게 인펀트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토들러와 같이다. 그러니까 외국하고 사나운 외국에 있는 사나운 그 회사들하고 음, 경쟁해서 지니까 당분간 정부에서 보호를 해줬다가 아, 몇십 년 지나면은 미국도 제조업이 성장해서 예. 어, 외국 경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쉬울 것이다. 예, 그래서 infant industry 유아 음, 산업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 음. 세금을 덜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아직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요. 받는 사람. 받는 울 인더스트리, 뭐, 미국의 뭐, 울 인더스트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양털 깎아가지고, 수입해서 쓰잖아요.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싸지.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정부에서 네. 도움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음. 아, 근데 저 월이 안 나와요. 우리, 아일랜드에서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왔는데, 안 나오고 남미에 어디 이제 아일랜드 예, 사람들은 더 장, 이익이 남는 다른 예. 인더스트리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양털로 만든 스웨터 이런 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근데 왜 동네는 이 얘기를 했지? 예? 잊어버렸네. 예? 찾아내세요. 교수님, 예, 제가 이 절이 잘 파악은 안 되는데요. 예, 결국 영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에너지는 지성을 받아들이고 지성에 민감하다. 그 에너지가 지성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뭘까요? 에너지에서 심하지 않고 지성이 물력 조직자들이 어, 머니플레이트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에너지는 의지는 없는데 어, 음, 지성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아, 의지를 가진 존재가 음, 에너지가 반응한다. 그러면 무한한 영이 어, 에너지 에너지와 물질이 물력 조직자 아니 저기 무제한 절대자의 그렇죠. 손아귀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물 에너지하고 물질이 생겨난 거라고. 그러면 움직인다고. 그런 무한한 아, 영이 손을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하고 물질이 거기에 딸려서 왔다 갔다 해요. 아, 건다팅 예. 하면 그게 무한한 영의 콘닥팅을 한다고 보면 예, 돼요. 실제로 만지지는 않더라도 지시대로 어, 생각하는 거지. 무한한 영이 원하는 대로 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질문 그게 대답이 됩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영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이 이게 호환이 된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공식 에너지 이퀄 mass 곱하기 c 스퀘어 mc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도 있지만 물질도 에너지 쪽으로 바꿀 수 있죠. 서로 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라. 무한한영이 이쪽으로 하면은 물질에서 영, 어, 에너지로 바뀌고 또 이쪽으로 손짓을 하면 에너지에서 물질로 바뀌고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누가 조종하느냐. 의지를 가진 존재가 손을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확 쏠린다 이 말이에요. 의지를 가진 존재는 사람이 에너지 에너지를 조종하는 분은 조정하는 무한한영이죠. 무한한 영이에요. 무한한 영.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는 make sense. make 이게 sense.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에너지 이퀄 m 마스 곱하기 c 스퀘어 빛의 속도 제곱인데 어, 이건 이퀄이라고만 적혀 있지. 어, 그러면은 어, 어느 쪽 방향으로 물질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 원자 폭탄 같은 게 그런 거죠. 네. 물질 분쇄를 하고 했더니 물질 양을 무게를 달아보니까 없어졌어. 네. 조금 0.01%가 네. 없어졌다고. 물질 무게를 달아보니까 아, 무게가 줄었다. 그러면 그 사라진 무게가 줄어들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어디 도망간 게 아니고 에너지로 통 하고 터지는 벌써 거예요? 아, 폭발했다. 핵 융합 반응은 그거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시켜요? 의지를 가진 의지를 가진 존재가 존재.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딱 그건 이렇게. 뭐 물리학자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요? 눈에 보여야. 파라다이스에서는 어, 이 두 가지가 그냥 하나다. 네.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네. 알 수 없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시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이 두 개가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터지고 효과는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않고 터지고 또 하나는 물질이 되니까 사람 눈에 눈에 보이죠. 보이는 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터져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는 눈에 에너지가 안 안 보이죠. 보이지. 네. 에너지의 효과는 눈에 보이는데 효과가 터지는 에너지 거고. 자체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좋다. 질문 있습니까? 천천히 좀 갑시다. 생각 좀 하고. 이거 이래도 영은 날 때부터 의식이 있고 사물을 알아보고 영이 그래서 머리를 뭐 하느라고 해서 물질을 조종하느라고 머리를 쓰는 그 거예요. 조종자가 영이로군요. 예. 그게 궁금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합동행위자는 지성의 분야, 우주지능의 영역에서만 절대적이다. 셋째 근원 중심의 지성은 무한하며 온 우주에서 활성적이고 작용하는 지성 회로를 철저히 초월한다. 일곱 초우주의 지성 재산은 일곱 으뜸 영으로부터 파생되며 이들은 합동 창조자의 주요 성격자이다. 이 으뜸 영들은 지성을 우주 지성으로
지성으로서 대우주에 분배하며 너희의 지역 우주는 오르본톤 부류, 우주 지성의 네바돈 변종으로 가득 차 있다. 무한한 지성은 시간을 무시하고 궁극의 지성은 시간을 초월하며 우주 지성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공간도 또한 그러하니 무한한 지성은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무한 수준에서 지성의 보조 수준까지 내려감에 따라서 지능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한계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 예, 무한한 무한한 지성, 무한한 영은 공간을 무시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음, 나머지 존재들은 음, 무한한 영이 나온 존재들은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음, 공간과 아, 음, 공간과 시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음. 예, 무한영이 셋째뿐이에요. 예, 셋째 분에 셋째뿐. 합동 그 창조자, 합동 행위자, 천자들 무한한 중에서 영. 예, 그 세라핌 같은 세라핌이나 세라핌은 케루비문보다는 파워가 엄청 세요. 파워가 훨씬 세지. 예. 근데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에서 일하고 또 거기서 그 태어났죠. 근처에서 하버나에서 활동하고 그러는 존재들이 있고 또 멀리 지하 우주까지 뭐 심부름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어, 그 파워가 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상천사 천사들의 몸이 이 배터리 같은 거예요. 전지같이 생겨 전지, 있다고. 어, 그래서 활동할 조장력이가 때는 방전이 돼서 에너지 저장량이 자꾸 좀, 줄어들고 다 소모되면 쉬어야 돼요. 아, 가서 충전을 또 해야 충돌을. 돼요. 예. 그 솔리터리 메신저, 그런 분은 일식재fun에 속하는 거예요. 음, 셋째 분이 낳은 나은 자식이죠. 예. 몇 번째, 첫 번째 자식인가? 솔리터리 메신저. 예, 제일 제일 먼저, 먼저 한 분이 예, 솔리터리 메신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죠? 외톨 사자. 외톨 사자. 귀엽죠, 이름이. 조사사. 그거를 뭐, 볶어. 덥고, 뭐, 어쩌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잖아요. 한국말로 풀어 쓴 게 외톨 사자예요. 그것도 말도 틀려서 거하는 게 아니고 혼자 활동한다는 얘기라고. 그 한다는 건 활동하는, 거한다는 가만히 얘기는 있는 것. 거주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뜻도 잘 안 통한다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혼자서 지낸다는 뜻이 아니고 혼자서 활동한다는 뜻이라고.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음, 독동사자. 질문 있습니까? 음, 근데 어렵긴 한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뭐가. 근데 참 이게 그 얘기가요. 예, 무한의 지성은 시간을 무시하고 그 궁극의 지성은 시간을 초월하고 초월하는 거나 무시하는 거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긴 있는데 무한한 지성은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지만 굉장히 내용이 그렇죠. 굉장히 이게 지금 참 어렵네요. 한 번 더 하면 더 오케이. 빨리 될 그러면 겁니다. 예, 조금 네, 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을 네. 하족을 단다면 네. 무한한 지성은 시간을 무시한다. 이게 어, 무한한 영하고 하버나의 15개 그치? 구체가 동시에 태어나거든요. 예, 15개. 예. 그쵸? 그리고 어, 시간을 무시했는데 여기
으뜸령은 이제 시공간에 나와서 시공, 시공간하고 즉 대우주하고 예. 뭐, 아, 같은 때 태어나죠. 으뜸령하고 일곱 초우주가. 그다음에 궁극의 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바깥 우주 세계에서 작용할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다. 초시공 우주니까. 그 다음에 우주 지성은 이건 대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우주, 대우주는 시공간 안에 물질이 존재하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무한한 지성은 시간을 무시한다. 하브나, 이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보나하고 무한한 영하고 동시에 태어나잖아요. 음. 그래서 시간을 무시한다는 얘기고, 시간 이전에 태어난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아, 궁극의 지성은 바깥 우주에서 활동할 지성.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자세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다음에 우주 지성은 요건 일곱 초우주를 얘기하죠. 거기서 작용하는 지성.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예. 질문 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다 얘기하려면 이게 몇 배로 불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가위로 무자비하게 잘라. 잘라버려서 그래요. 이분들이 어, 저자가 음, 다음에 그러면 이런 책 다음에 이 책이 뭐하는 나오면 그런 거 원래 불린 설명 많이 한 거 양이 많은 그대로 나올까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잘라버려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게 됐잖아요. 아, 나중에 이분들이 또 책을 한 번 더 쓰게 되면 우리한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그러면 쓴다면 천년 후에나 아마 일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더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땐 내가 살지도 않을 텐데 여기에 아무튼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음. 올라가면서. 교수님, 예, 김경덕 선생님이 여기 채팅창에다가 쪽지 쓰셨는데 제가 읽을까요? 예, 네. 그렇게 해주세요. 최 교수님, 저는 무한한 지성은 시간을 무시한다는 표현은 무시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그리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수님이 쓰신 무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무시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지만요. 시간을 개의치 않는다 혹은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딴 분들은? 그게 끝입니까? 대답을 해도 네. 될까요? 네. 개의치 않는다는 거는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이 달라요. ignore 하고 달라요. ignore는 글자 그대로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 이전에 있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세계가 태어나기 음, 전부터 아, 있었으니까. 그게 미묘하게 다르군요. 무한한 영이 태어난 거는 하버나의 10억 개 세계와 동시에요. 영원 세계에 태어난 거고, 어, 아까 시간을 무시하다. 개의치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내가 되풀이하는데, 시간을 개의치 않는다. 돈
어, 돈을 1,000불을 이거 배드를 사는데 쓸까요? 음, 하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 돈이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음,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거든요. 음. 근데 돈이 나가도 어, 괜찮다. 음. 내 말씀, 무시한다는 거는 음,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해? 음, 돈이 들어간, 돈이 1,000불이 들어간다. 음,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음. 나는 그거 상- 그런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 필드가 아니다. 아, 내 관할 구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 개의치 않는다 하고 무시한다는 얘기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일단 파라다이스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죠. 영원하다는 것은 미래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 경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있다는 존재하에 3차원적인 입장에서 저는 말씀한 걸로 이해가 되고 이 시간이 묵시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이제 한국적인 표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모든 것들이 그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역에서는 그 우리는 뭐 모든 게 생각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한 동력자, 우주 동력자 뭐 해서 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우주가 생성되고 진화 발전을 했는데 거기는 그 시작점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수님 좀 해석에 좀 한 점을 저는 표를 좀 네, 던지는 것 같고 이 궁극의 지성 시간을 초월한다. 저는 이게 지금 원래는 그 화분화로 생각했거든요. 화분화 영역이 아닌가 하는데 음, 무한한 지성의 시간을 무시하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질문한 그것 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생각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시간이 무시되는 건 아예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면은 보통 미래적인 입장에서 보는데 아예 과거부터 현재 미래가 전혀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 교수님 말씀에 좀 그 더 타당성을 좀 찾고 예,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거요. 예. 예. 아니, 이제 뭐 꼭 내가 옳다는 그래서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된다. 뭐 그런 그렇게 뜻이지. 있어. 항상 어디든지, 넌 따져볼 여지는 항상 그래서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영어로 표현이 아,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그 신의 셋째 분 합동행위자 예, 무한한 지성이라는 건 무한한 영을 예,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요. 예, 이거는 무한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영은 뭐 절대적인 그러니까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이제 이거는 무시한다는 의미가 예,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제 이거노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예, 이거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개의치 않는다, 뭐 무시한다, 뭐 그거 이전에 이제 그 신의 셋째 분이 이제 절대적인 존재라는 예, 예,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또 저기 경도 씨가 뭐 올린 게 있네? 예, 예, 아, 이게 저기 있어요. 제가 또 읽어볼까요? 예, 예. 그러시죠. 네.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은 분명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든 의도를 생각하면 시공간의 세계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 좋은 어감을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구의 단어 개념의 어휘의 한계를 생각하면 음, 어떤 개념을 갖다 붙여도 딱 적절하게 번역되는 것은 없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무시는 시간 자체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전시간적이라는 인데요. 라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음, 아니, 근데 그 경득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득 씨가 이제 무시한다는 얘기는 그 시공이, 그러니까 시공 세계를 일곱 초우들을 갖다가 이제 없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없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곱 초우주에,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시간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제 교수님은 무시한다는 표현을 이제 쓰신 건데, 그게 이제 그 경덕 씨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음, 어, 이 시공 세계 그래서 자체를 갖다가 조금 그 무시한다는 뭐 그런 표현으로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사실 우리, 교수님이 경덕 이거 쓰신 거는 우습게 시공 본다는 세계를, 얘기가 아니고, 예, 시공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야, 그 언어라는 게 지금 정격 씨가 출판사에 근무하셨고 음, 글을 굉장히 수려하게 쓰고 그렇죠. 이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예, 이런 내용을 너무 언어적으로 깊숙이 분석하고 분해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척도에서 해야지 언어적인 깊이 있게 그걸 독해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번역이잖아요. 정도, 네? 어,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번역이잖아요. 번역자는, 아니 그게 뜻과 의미를 너무나 음, 예. 깊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지금 어, 조금 저는 이 우리 수업 시간에 좀 적합하지는 좀 않지 아, 않나 이런 생각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비판하는 건 언제든지 웰컴. 이건 근데, 예, 아니, 경도 씨까지 해석을, 생각할 수도 팩트를, 있겠네요, 뭐. 예, 예. 아니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예, 접근을 우리가 지금 우주에 대한 이해, 하느님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어떤 단어나 어휘 음, 또는 의미를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어휘적인 그 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도 씨가 한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도 씨가 이건호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 조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예, 표현이구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본인의 이제 의견을 예, 이제 비치한 것 네,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예.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번역이 끝이 아니고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항상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항상 고치죠. 번역이란 건 끝난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죽을 때까지 계속 개선하려고 요 애를 써요. 이번에 저 미국의 모시거 의장이 나왔을 때 가장 그래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경덕 씨께서 좋은 의견을 아, 많이 내시고 방금 교수님께서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음, 모든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견 제시를 참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저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덕 씨 음. 예, 말씀해 주실 때 항상. 빠지지 말고 항상 들어오세요. 네, 도움이 되니까. 여기 무한 수준에서 보조 수준까지 내려간다. 이건 이제 일곱 보조 지성령을 얘기하죠. 경덕 씨가 사실 이 요번에 교수님 이 채택 그 책을 갖다가 채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음, 가장 많이 어필을 했어요. 가장 네, 논리적이고 그렇죠. 강력하게
가장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논리적으로 했어요. 하면 감사합니다.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을 내가 많이 감사할 건 했고, 근데 아니지. 이제 경덕 씨는 이제 교수님 책 가지고도 공부를 했지만은 또 음, 그 선생님 책 갖고도 그 공부를 쫙 했거든요. 그게 음, 장 선생님. 이제 아, 반대하기가 이제 좀 아, 선생님 번역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가 선생님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음,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 그렇죠. 그, 그 경등 씨는 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번역본 네다섯 개 이상을 다 봤어요. 음, 그런 친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으로 집요하게 정말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교수님 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괜히 음, 이건 뭐 왜 자꾸 그거 가지고 감 나와라, 뱃 나와라 하는지 교수님 번역본밖에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재단에서. 음, 그래서 저는 뭐 별반 대응을 하고 싶지 않아 대응을 크게 안 했는데, 경도 씨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교수님 번역본을 내야 되는 예. 여러 가지 그 배경이나 이런 음, 부분이 그 있어가지고. 녹음해 놓은 거 있으면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예, 카톡에 그런 부분을. 예. 예. 아, 제가 늦게 들어와서 예, 몰랐는데, 교수님 책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재단에서. 예. 뭐 거의 예,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어, 서명길 선생이 자꾸 편지. 재단에다가 편지를 여러 번 썼대요. 자기 번역이 제일 좋으니까 이거 걷어치우고 자기 번역을 출판하라고. 음, 예. 그분 참 무모한 데가 많은 분이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그래서 아마 아이고, 독자들을 만나보고 싶었던가 보지. 예. 그 말이 맞는가 확인하려고. 예. 예. 원래는 오래전에 예, 다른 책하고 비교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시켜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처음이 아니고, 아니에요.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고 그때 평가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음, 장시영 선생님 그거하고 번역판하고 같이 써. 비교한 그게 이제 거고, 다른 트러스티가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세크리터리였던 그 누구예요? 누구, 이번에 같이 온 여성 파마라? 하마 하마라요?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를. 음, 네. 오케이. 근데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타마라하고 그 모시걸이라는 두 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 굉장히 어떤 편파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유란세아적인 많은 책을 유란시아를 여러 번 읽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예, 아주 예. 음,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죠. 예. 아니, 그분들은 올바른 판단하실 것 같아요. 어떤 예, 일을 할 그럴 때.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예. 기쁩니다. 잘 되겠지, 뭐. 예. 예, 오케이. 여기 저쪽 편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시간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담과 이브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이브 예. 쪽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씀 77편이요. 많이 해. 5장 7절. 몇 편이에요? 77편 5장 7절. 77편. 5장 7절. 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가 예, 제가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읽어. 읽어, 네가 읽어. 읽어. 손, 아담손은 396살까지 살았다. 여러 번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보려고 돌아왔다. 1년마다 그와 라타는 남쪽으로 둘째 동산으로 여행했고, 그동안에 중도자들은 그의 민족의 복지에 관하여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다. 아담손의 일생 동안에 그들은 진리와 올바름을 찾는 새롭고 독립된 세계 중심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봉사했다. 아담손과 라타는 이렇게 이 놀라운 조수 군단을 지휘하였고 그들은 상급의 진리를 퍼뜨리는데 또 높은 영적, 지적, 육체적 생활 기준을 퍼뜨리는데 오랜 생애에 걸쳐서 그들과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세상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결과는 후일의 후퇴로 인하여 결코 완전히 빛을 잃지는 않았다. 음, 이게 아담손이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보다가 먼저 죽었네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아담은 좀 더 오래 살았죠. 아담손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유란시아에서 와서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낳았겠죠. 이게 그 저- 유란시아에서 뭐 오자마자 낳은 첫째 아들이 아담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396살이면은 그 아담은 아담과 이브의 나이도 거의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고요, 이게. 오자마자 500년 첫 해 살았다. 낳은 게 아담손일 텐데 예. 369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담은 530살까지 예. 살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었네요. 예,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아담이 더 예. 살았네요. 예, 그래요. 음. 이브도 그렇고 이브도 마찬가지고 이브가 좀 먼저 죽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브가 죽기는 큰 19년인가 차이가 안 먼저 났다고. 예. 19년인가 먼저 죽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 맞아요. 511살인가? 519살인가? 하여간 뭐 그때 죽은 것 같아요. 아담은 하여간 530살까지 살았고. 예, 그러니까 100 몇십 년 혼자서 일을. 덜 살았네요. 아담손이. 예. 아담 손이 아담손이 한 아담손과 어, 라타가 일찍, 130년 이상 먼저 죽었네요. 아담손이. 예. 아마 하늘에 산 지역으로, 고지 지역으로 가는데 고생이 많았던가 보지. 여행해야 그렇지. 되니까. 가면서 그쵸? 예. 이브한테 또 부족표를 받아가지고 갔죠. 그거는 카인 얘기고, 아니요. 가인이었나? 이거지 우리는 아담 손도 아담손 그랬던 것 얘기야. 같은데. 아니, 아니면 또 자손으로 내려오면서 원래 이제 수명이 많이 줄게 돼 수명이 늘어났으면. 자꾸 있으니까 줄어들었죠. 예. 근데 우리부터 지금은 늘어납니다. 분량이 뭐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라타도 조금 어, 하늘의 그런 혈통을 가진 존재인가요? 예. 그렇죠. 그 후손이죠. 아, 그래요? 반란에 가담했던 칼리가스타 아, 예, 예. 160명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수 종자들끼리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몇 대 걸쳐서 라타가 나온가 봐요. 그리고 동종 어, 100인 중에서 동종 60명이 자기들끼리 낳다가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져서 네. 인간들하고 섞여서 순수 종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혼자 살겠다 지금 라타가 대단하네요. 그런 네?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라타도 생명나무를 그 전에도 먹었다는 얘기네요. 아니지. 초기에는 먹었는데 반란이 어, 있은 후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됐죠. 그렇죠. 라타가 이제 태어나기, 그, 루시퍼 반란이 발생이 된 게, 라타가 태어나기 거의 한 16년 이상, 16만 년 이상 됐으니까,
무수한 이 줄기가 내려왔다고 봐야지. 무수한 음, 16만 년인데, 만 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내려왔는데, 예, 근데 이제 나타는 그 고리에 가장 아주 순수혈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 그 순수혈통으로 내려온 마지막 존재라고 표현이 됐죠.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예,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게. 그래서 많이 영적인 존재 쪽으로 물질보다는 16만 년 동안이나 그 순수성을 잃지 영성이, 않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결혼해갖고 내려온다는 거는 그 정말 예, 그래요. 어려운, 예, 20만 년에서 예, 3만 7천 년을 빼니까 16만 년. 예, 예, 예. 그뒤 생각하니까 참으로 대단한 분이네. 예, 예, 대단한 낙타죠. 대단한 낙타. 근데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그 고베클리 테페라는 산지역이 옛날 고전 문화가 발견됐는데 아마 그게 아담선하고 라타 유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고대 클리테페? 터키의 그런 지역이 음, 아주 고등문화 유적이 발견됐어요. 근데 알파벳 뭐 이런 거는 쓴 흔적이 없더라고. 어, 사냥하고 뭐 이런 아직 사냥하는 어, 사람들인데, 그 음, 사람들이 사냥하던 동물 뭐 이런 모습은 있는데 어, 조각이 돼 있는데 그래요. 다음 하도 될까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손 족속은 아담손과 라타의 시절부터 거의 7천 년 동안 높은 분화를 유지했다. 나중에 그들은 이웃의 돛 족속과 안돈 족속과 섞이게 되었고 또한 고대의 힘센 사람들 사이에 끼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진보의 얼만큼은 지속하여 후일에 유럽 문명으로 꼽힌 문화적 가능성이 잠재 부분이 되었다. 이 문명의 중심은 코페탁 가까이 카스피 바다의 남단의 동쪽 지역에 자리 잡았다. 투르기스탄의 구릉지대에서 조금 올라가서 한때 보라 인종의 아담손 족속의 본부였던 것의 자취가 있다. 코페탕맥의 낮은 구릉지대에 놓인 어, 좁고 비옥한 옛 지대에 자리 잡은 이 고지의 터에서 여러 기간에 연달아 네 가지 다채로운 문화가 일어났는데 각기 다른 네 집단의 아담손 후예가 이것들을 육성하였다. 그들 가운데 둘째 집단이 서쪽으로 향하여 그리스와 지중해의 섬들로 옮겨갔다. 아담손의 후예의 나머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는 마지막 반드 인파의 섞인 핏줄과 함께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해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들도 또한 인도를 침입한 안드, 아리아 족속 사이에 끼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들은 거의 초인간 기원을 가졌으나 2차 서열은 순수한 아담 족속의 핏줄이 선임 집단의 부모인 공통된 조상의 후손, 인간화된 후손과 뭉쳐서 생긴 자손이다. 아담손의 아이들 가운데 2차 중조자들의 특이한 조상이 꼭 16명 있었다. 독특한 이 아이들은 남녀별로 똑같이 나누어졌고 각 쌍은 성의 결합과 비성 결합을 이용하는 통합 방법으로 70일마다 2차 중도자 하나를 낳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땅에서 그 전에 결코 가능하지 않았고 그 뒤에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없었다. 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아이들 16명은 그들의 특이한 점을 제외하면 그 땅의 필사자로서 살다가 죽었으나
전기로 에너지를 받는 그들의 자손은 줄곧 살아있으며 필사 육체의 한계에 지배되지 않는다. 여덟상은 각자 궁극에 중도자 248명을 낳았고 이렇게 최초의 2차 군단 1984명이 생겨났다. 2차 중도단은 8가지 하위 집단이 있다. 이들은 A, B, C,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리고 나서 B, E, F,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예, 우리 한국에도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영향이 습성이 있죠. 세자로 세자 어떻게? 일본도 그렇고 뭐 일랑, 이랑, 삼랑 아, 아들 경우에 아들 경우에 음, 딸 경우에도 그래요. 다음에 아들을 낳으라고. 딸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날짜 맨 말자 끝에 남 말자에 무슨 남아 나 칠남, 이남, 아, 아, 삼남 아. 예, 여기서 유래된 건가? 예. 248명 48년? 아까 16명이 예,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거로. 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울트라바이올렛 근방에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여기서 그 중도자를 잉태를 할 때 예, 그 비성결합으로 낳았나 보죠. 그러니까 마음을 결합해서 나와라. 양쪽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성의 결합과 비성 결합을 이성결합. 이용하는. 아, 그러니까 70일마다 하나씩 나왔으니까 어떤 지금의 우리 뭐 열 달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예. 괜찮네요. 예, 섹스도 하고 또 비성결합 또 다른 것을 또, 어, 연결해야 되는데 지적인 이해가 아마 필요했던 모양이죠. 근데 1차 중도자, 아, 그분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도 비성결합을 했던 것 같은데. 이 2차 중도자 아니에요? 1차 중도자는 그렇게 나왔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양쪽 방법을 다 사용했다. 다 좀 사용하는 게 더 다 사람에 사용되는 가까우니까, 1차 중도자들은 뭐 순수하게 비성적 결합을 통해서 나온 거고. 예, 1차 중도자, 예. 그죠? 예, 예. 2차 중도자는 사람에 더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명이니까 8쌍이죠. 예, 예, 그래서 열성. 이름을 붙인 게 알파벳, 알파벳을 23, 8, 24, 24, 24글자가 넘잖아요. 예, XYZ 뭐 이렇게 하면은 아, 28, 24자가 예, 넘는데 여기 ABC라는 거는 이게 어, 현대말로 지금 고쳐서 얘기하는 거지. 당시에 ABC가 있을 수가 없지. 알파벳이, 지금 알파벳이 쓴 아직 알파벳이 발명이 되지 아니었으니까. 않았으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쓰던 초기의 알파벳, 우리가 쓰는 알파벳이 아니고 초기의 알파벳이 알파벳에서 글자를 3개씩 예, 잘라가지고 ABC 첫째, 저 셋째, ABC 너는 둘째다. 한 그룹 한 그룹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낳은 아이들을 ABC 제일 첫 번째 그룹에서 예, ABC 첫째 또 하나 낳았어 그럼 ABC 둘째 ABC 셋째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248명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DF 아, 첫째 예, DF
둘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단 붙였다 그런 말이죠. 얘기예요. 그리고 페니키안 알파벳, 로만 알파벳은 어, 그리스 페니키안 알파벳에서 유래됐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동쪽 동지중해 해안에 도착한 게 한 기원전 1100년이래요. 그래서 알파벳이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예, 1100년으로. 그리고 1200년경에 모세가 유대 사람들을 이끌고 에집트에서 나온 게 기원전 한 1200년가량 된다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전쟁도 하고, 음. 그다음에 뭐 싸우지 말고 서로 아, 결혼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페니키아 알파벳을 수입해서 배워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이 생겨요. 그때 히브리 알파벳은 모세 때는 없었군요. 모세 때는 없었어요, 네. 아직. 그리고 페니키아 알파벳하고 히브리 알파벳은 순전히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알레프만 빼놓고. 알라프는 A가 알라프인데 알레프는 A자인가 보다. 소 머리를 거꾸로 놓은 곳, 원래는 이렇게 소 머리를 거꾸로 놓은 것이 그 모습이었는데 점점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네. 옆으로 눕고 그러다가 A가 똑바로 되고 지금 A가 A로 돼 음, 있는데 나머지 알파벳은 그리스 사람들이 바월 음. 모음을 공급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 후에 그 후에 아, 그래서 그 지금 서양 사람들이 쓰는 로마 알파벳은 주로 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쓰던 알파벳에서 흘러 들어왔고 음, 거기다 그리스 사람들이 모음을 너댓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집트인의 알파벳이 말은 알파벳이라고 그러는데 글자가 상형 문자예요. 근데 그게 한 500글자가 되는데 아, 거기서 두 글자를 베껴와요. 하나는 맴이고 하나는 맴인데 맴이 무슨 뜻이냐? 맴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 아,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이 하도 모양으로 만든 가로 방향으로 꼬불꼬불하는 이게 맴이고 그게 어, 음, 물을 얘기하는 물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음, 그것을 빌려와 가지고 로만 알파벳의 M자가 됐고 그다음에 스네이크를 표시하는 에집트인의 상형 문자는 눈이라고 불러요. 눈은 나중에 영어 알파벳의 N이 됐어요. 이 두 글자는 에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후에 세종대왕은 그냥 혼자서 더 멋진 근사한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서양 서양 사람들 예, 종족이 매치 합작한 거예요. 아, 페니키아 사람, 히브리 사람, 예,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 예. 아, 그렇게 슬슬 형제가 그렇게 합작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임금 한 명이 그냥 혼자서 예. 발명했으니까 머리가 유난히 똑똑하고. 아니 근데 요즘 학자들이 어, 세종대왕은 외계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외계인이라고. 아마 누가 가르쳤을 거예요. 아, 위에서 아, 사람 예,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가림토 문자 옛날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가림토 문자를 뭐 참고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예, 뭐 예, 그건 다 확인된 헛소리고. 바는 없죠. 확률상으로 음, 모양이, 예, 어, 비슷한 글자가 한 절반가량 될 거죠. 자음 절반. 아, 어, 예, 근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확률은 아마 원인, 어, 옥틸리언, 여기 옥틸리언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0의 27승, 분의 1 정도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아, 세종대왕 글자를 보고 합쳐본 그거 비슷하게 흉내낸 거예요. 그거는 뭐가? 어, 확률 독자적으로 가림토 문자, 아, 가림토 글자의 절반가량이 우리 세종대왕 한글하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그리고 모양이 좀 다른 글자들도 음, 몇 개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거는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확률은 없어요. 원인 쿼드릴리언, 원인 퀸틸리언, 원인 섹스틸리언, 원인 septillion, 원인 옥틸리언 정도 확률이 되니까 그거는 보고 베끼고선 사기를 친 거. 음, 이 예. 세종대왕 글자는 조직적이잖아요. 모음과 자음이 근데 하여튼 절반가량 딱딱딱딱. 모습을 닮았다니까, 가림도 글자가. 아, 그래. 일본의 어느 비석에도 우리 그것도 가나다라 조작한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신, 생각했더니, 신 무슨 글자? 예, 신대문 문자인가 뭐 예, 있는데 그것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글 비슷하게 하고 음, 예. 근데 다 조작한 거라고.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인, 이제 언어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예, 평소 좀 궁금하던 게 있어가지고 예, 예수님 편에 보면 아람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람어. 예, 그래요. 근데 이 아람어가 이제 아람어에서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아랍어가 이게 파생이 됐더라고요. 그 아람어는 뭐 거의 저 이슬람 왕조 중에 어느 예, 왕이 그거 갖다 쓰는 걸 갖다 금지해가지고 거의 없어졌고 지금 뭐 아랍어의 사촌 어, 같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아람어에서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이게 파생이 돼서 나왔다고 돼 있네요. 아, 그래요? 아람어에서 아람어에서. 예, 아람어는 그 사이러스라는 와, 페르시안 킹이 어, 그 2000년에, 바빌론을 점령하고 어, 유다? 그리고 니들 히브리인들한테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 아, 보냈는데 음, 그 어, 페르시아 사람의 통치하에서 한 50년 지내면서 언어가 짬뽕이 돼서 혼합된 게 아람어로. 그게 아람어예요. 예, 근데 그때 한 똑똑한 사람 2만 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냥 아무나 데려가지 않고 두 번째 한 사람들이. 예. 그 중에 둘째 이사야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에 그 이두문자가 예전부터 왔잖아요. 그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름, 그건 신라 시대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아, 다 뭐 기억이 아는, 설총이 뭐 가물가물한데 설총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철총? 한사군부터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 아, 한사고 한글하고 조금 연계성이 없나요? 한글의 그 뿌리 아닌가요, 그게? 한글의 뿌리라고는 보기가 힘들고 그 이두문자 그 모양이 한자를 그냥 단순한 다 쓰지 글과 않고 단순한, 네. 어, 잘라서 네. 뭐 큰 글자 모양만 잘라가지고 어, 아, 이두문자를 만들었다고 신라 시대부터 에, 쓰긴 썼다 그래요. 그래서 꼭
간체같이, 간체가 이제 중국 한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시간 줄이느라고 간체라고 좀 줄여서 그렸는데, 그거나 비슷하죠. 그 생각은, 예. 그 아이디어는 그거 비슷하게, 이거 뭐 획을 다 쓰느냐, 그냥 잘라가지고 빼버리고 예. 큰 것만 쓰자. 예. 아, 그렇게 해서 이두문자를 썼다고 그래요. 아직도 문명이 많겠네요. 워낙 어디에? 중국에는 그게, 그게 문제라는데, 그게 한자를 모른대, 중국 보통 장사꾼들. 그거야 그렇죠. 우리도 한자를 쓸 때는 보통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거기 아니, 시간이 지금 현재 그렇다 현재 이거. 예. 예 그리고 그랬는데 현재 일본인도 한자를 모르는 머리 긁적긁적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럴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쁘면 언제 거기 공부할 시간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참 브릴리언트한 보이죠. 사람이었어. 예. 그리고 브릴리언트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밀고 나가는 막 바로 나오는가 보다. 학자들이 막 응. 자기네들 밥줄 떨어질까 싶어서 막 최만식 반대하고 그랬죠. 씨가 막 하고 반대하고 예. 우리 직계 손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최씨 최 씨가 막 반대하고 난리치고 아 예. 그래 근데 말이에요. 그거 싹 묵사발 불도저 가지고 묵살시키고 숨어서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숨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공주 또는 왕자들이 같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세종대왕님 덕분에 한글을 쓰으니 다행이지. 안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한자 가지고 문화권이었는데, 기록이 있을 텐데. 끔찍한 일이죠. 네, 끔찍하죠.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 진짜. 아, 언제 그 외고 있어요. 바쁜데. 예. 예, 맞아요, 참, 이거. 아, 네, 참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담의 실패가 있은 뒤에 아, 아담의 실패가 있은 뒤에 1차 중도자들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되돌아갔고 한편 2차 집단은 아담손 중심에 그가 죽을 때까지 부속되었다. 이 2차 중도자 가운데 33명, 즉 아담손이 죽었을 때 그들 조직에서 우두머리였던 자들은 그 계급 전부를 멜기세덱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휩쓸고 가서 1차 군단과 연결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동료들을 버리고 행성 관리자들에게 봉사하는 일로 단체로 넘어갔다. 아담손이 죽은 뒤에 나머지 2차 중도자들은 브란시아에서 이상하고 조직되지 않은 채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영향력이 되었다. 그때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시절까지 그들은 불규칙하고 조직되지 않은 존재를 이끌어왔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이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미가엘의 시절까지 여전히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다. 미가엘이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은 모두 앞나라 운명에 관하여 마지막 결정을 내렸고 충성스러운 대다수는 그때 2차 중도자들의 지위를 받으려고 지원하였다. 여기도 못된 사람이 있군요. 예,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 그 미가엘 아니 저기 중도자들은 어, 어떤 지휘 체계라든지 어떤 그 인간들은 어떤 지금 쭉 살아오면서 그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어떤 지휘 체계나 문화라든지 어떤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 누구의 통제를 받고 어떤 그 습성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게 없나요? 그냥 완전히 무작위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나요? 그 그냥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통치하는 뭐 민주주의식으로 선출도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우리를 지휘할까? 어, 제멋대로 살았나 봐요. 제멋대로 살아서 어떻게 꼭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한테 가서 뭐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뭐 예, 그랬을지 모르지.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게 언제냐?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이 있었을 때 그때 다 어, 예, 붙잡아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방해가 된다. 우리한테 잡아가자. 그렇게 아니 예? 충성하기로 결장을 본 거예요. 결정을 본 거랑 아, 그렇죠. 장난질을 치다가 뭐 할 일 없고 심심하고 아, 그래서 좀 모자라는 사람들 정신 한테 속에 잡아가. 들어가서 골탕 먹이고 예, 그 정신이 그런 거 상장. 하다가 예, 아,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러고 음. 아,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있죠. 하나의 과목이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붙잡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전통의 그 도깨비 얘기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예, 뭐가? 그게 그, 아마 뭐 그런 전설이 있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어, 증거는 안 되지만. 예. 오케이. 시간이, 교수님, 예. 김경덕 선생님이 또 글을 아, 남기셨는데요. 그래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아, 천천히 읽으세요. 네. 물론 대변이, 유란시아를 아, 읽을까요? 예. 예, 물론 유란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무시라는 뜻이 갖는 의미를 잘 알긴 하지만 점점점 하필이면 제가 골똘한 의문을 갖는 표현이 나왔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유란시아서에서 논란이 되는 용어들 및 표현들에 대한 주해, 해석 같은 어, 도감을 내고 싶어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저 최 교수님 번역이 재단의 새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한 표 던졌습니다. 한 10년 후라면 모를까 지금 당장 번역본을 내야 한다면 최 교수님 번역본이 나오는 게 가장 순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분들이 본 번역이자 모든 한국어 번역이 조상이 되는 번역이고 그리고 네. 또 24년 전에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 잠깐만요. 아, 나온 번역을 다시 재판하는 응? 것은 자체가 순리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번역을 채택하는 것이 독자들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예, 여기까지 뭐, 예. 네. 그리고 요즘 경득 씨 그 한자 공부하고 있다고? 한참 공부? 우리 아,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자 공부하는 게 좋죠. 아이, 공격지 그래도 인기가 좋네. 대변이 둘씩이나 어. 있고. 음,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 그런 누가 의견이 있는 게 누가 좋다. 들어왔는데? 응? 아이, 김경덕 씨 이제 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예. 예. 네. 수고했어요, 경덕 예, 씨.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유, 어?